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장 ERP에 대한 소개와 ERP의 구축 단계로 인하우스 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RP가 엔터프라이즈에 국한되다 보니 외부 이해관계자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확장된 ERP가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 내에서 판매 계획에 따른 생산 계획을 하고 MRP의 결과를 공급업체와 공유하는 기능인 SCM, 즉 Supply Chain Management가 보급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SCM은 공급업체로 하여금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원재료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CRM은 Customer Relation Management라고 해서 기존 고객이든 잠재 고객이든 자기들이 우리 회사로부터 사고자 하는 제품과 수량을 우리 회사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 즉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의 정보도 공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진은 바쁜 관계로 ERP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을 테니 우리 회사의 실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보고하고 회사의 전반적이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ERP에 전달하여 이를 ERP가 세부 정보화하여 플랜을 수립할 때 참고하게 되는 SEM, 즉 Strategy Enterprise Management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SAP의 경우 ERP 코어 모듈에 대해서는 대부분 1972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어 그 완성도가 만족할 만하지만 익스텐디드 ERP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뉴욕 증시에 SAP가 상장된 이후 투자자들의 고수익 요구 때문에 기존에 있던 솔루션을 사서 붙인 경우가 많다 보니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인하우스 개발을 패키지인 ERP가 대체하고 있지만 아주 특수한 분야의 산업에서는 아직도 인하우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은 결국 인하우스 개발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현존하고 영원히 계속될 원조 앱 개발 방법이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는 집입니다. 인하우스는 필요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헌데 묘하게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이 집을 짓는 방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하고 만들고 테스트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오류를 수정하는데 이를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방법론이라고 하면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서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일관성을 유지하며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삶의 지혜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성의 친구를 사귈 때도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상대방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피고 서로의 만남의 시간을 내일에서 평생을 설계하고 결혼을 하고 사귈 때와 같이 살 때의 차이를 극복하고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연애할 때의 아름다운 지난 날들을 생각한다면 이는 프로그램 개발의 방법론을 성공적인 삶을 위한 방법론으로 응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ERP를 개발하는 방법론으로 돌아와서 ERP를 인하우스로 개발하려면 먼저 적정한 개발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도 자바나 C++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ERP용 개발 언어입니다. 개발 언어가 결정되면 여러 명의 개발자가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프로젝트 책임자, 즉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를 적재적소에 적정 규모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 역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음은 업무의 분석 및 ERP의 설계를 할 차례입니다. 업무의 분석은 패키지인 ERP를 기업에 적용할 때도 똑같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허나 DB의 구조를 설계하고 데이터 플로우를 설계하는 일은 인하우스 개발인 경우에는 새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즉, DB 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플로우를 설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기업의 경우 바벨탑을 쌓는 일처럼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B는 테이블이라고도 하는데 SAP의 경우 수만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각 테이블은 여러 개의, 심한 경우 10개 이상의 테이블과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때 하나의 테이블은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테이블의 필드가 어떤 테이블의 어느 필드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정의한다는 것은 제가 왜 이 작업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코딩합니다. 이 역시 분석과 설계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SAP에 있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의 수가 아마 못해도 수만 개, 아니 수십만 개는 좋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열심히 DB와 이에 대한 플로우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시험 가동했을 때 설계가 사용자 입장에서 틀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앞의 과정을 진행하는 사이에 법이 바뀌거나 회사 내부 규정이 바뀌거나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그야말로 그동안 한 일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테스트와 실제 대규모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 화면에 ABCD라는 4개의 버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테스트할 때는 사용자가 ABCD 순서로 엔터를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모든 사용자가 ABCD의 순서로 엔터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ABCD의 순서로 잘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ACBD의 순서로 엔터를 했더니 오류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만큼 다른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금도 인하우스 개발로 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ERP의 경우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요구되고 그렇게 한들 역시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SAP를 비롯한 ERP의 경우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과정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마칩니다. 여기서 머리도 식힐 겸 블루프린트를 왜 설계라고 번역하는지 얘기를 해보자면 1970년대에는 설계 도면과 같은 면적이 큰 아웃풋을 종이로 인쇄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생긴 필름을 큰 도화지에 인쇄를 했습니다. 이때 인쇄물의 바탕이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설계도를 블루프린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공부를 했듯이 SAP에는 여러 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회사는 사서 만들어서 팔 수도 있지만 그냥 사서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PP 모듈, 즉 생산관리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는 마치 따뜻하고 공기가 좋은 지방은 자동차의 지붕이 필요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자동차의 지붕을 덮으면 되듯이 기업이 생산을 하게 되면 PP를 도입하면 됩니다. 이제 모듈의 개념이 조금 더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하는 모듈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정해지고 스탠다드 기능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서 ABAP 기술자들의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ABAP은 SAP상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개발 언어이고 C++을 기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SAP에서는 이를 ABAP 워크벤치라고 해서 툴화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2035년 1월 15일이 공휴일인가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화하려면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를 구글에서 영어로 SAP에서 전 세계의 공휴일 펑션 모듈이라고 조회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이름이 뜨게 되는데 이를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끝입니다. 즉 구글과 영어만 가능하다면 6개월을 세이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SAP ABAP 워크벤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SAP 고객들이 SAP를 구축하면서 쌓아진 경험을 바탕으로 방법론을 공유하게 되어 있어 프로젝트를 위한 방법론 역시 표준화되어 있으니 이를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SAP를 비롯한 모든 ERP 구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업무 분석 차례는 조직, 마스터, 거래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조직은 주체이며 영어로 서브젝이고 마스터는 객체, 즉 오브젝입니다. 거래는 이 주체와 객체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토타이핑은 모캅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자동차를 설계하여 실물의 축소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체가 있으면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사용자의 기대와 프로젝트의 결과물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갭은 SAP의 표준으로 회사의 조직과 마스터를 만들고 여기서 사서 만들어서 파는 거래를 시연하는데, SAP 표준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ABAP 개발자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회사 전체에 대한 조직을 모두 SAP에 정의하고 마스터를 종류별로 경우의 수별로 모두 정의한 후 거래를 발생시키기 위한 모든 파라미터를 SAP에 정의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코드로 정의를 하는데 이를 키 파라미터라고 부르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코드의 종류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예로 들면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어떤 코드의 정의가 필요한지는 4C ERP에서 추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SAP 스탠다드의 ABAP 프로그램으로 추가하는 경우 add-on 또는 CBO라고 부르는데, CBO는 Customer Bolt On의 약자입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인풋과 아웃풋을 모두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SAP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표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풋과 아웃풋을 사이에 끼어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레포트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은행이나 세무서 같은 회사 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add-on 프로그램, 유저 익sit, 레포트, 인터페이스로 ABAP의 결과물을 나누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내부 인원의 테스트를 마치면 실제 업무의 예를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최종 사용자가 직접 시연하는 단계인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교재가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 교육과 통합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집이 완성되었으니 이삿짐을 싸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헌집에서 잘 쓰지 않던 가구는 모두 버릴 것이고 쓸 수 있는 가구나 집기만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건 사서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버려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듯 SAP를 새로 구축한다는 것은 헌집의 폐부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추후에 이를 새 집으로 다시 잘 진열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아기들이나 강아지의 손에 닿으면 위험한 것들은 따로 위치를 정해야 되고,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SAP에서는 이를 권한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일일이 정의하는 것부터 구현해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보통 한 번에 모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살아가면서 천천히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통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여 각 업무의 분야를 대표하는 사용자가 권한이 부여된 자기의 사용자 아이디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SAP로 업무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구현된 SAP의 컨피규레이션상, ABAP 개발 프로그램상, 그리고 더 나아가 설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사실 멀고도 험한 일이지만 삼성전자든 LG든 현대차든 SK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현재 한국산 글로벌 기업이 99%가 SAP를 사용하고 있고 상장사의 70~80%가 SAP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산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SAP를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비교를 하면 완벽무장을 한 것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SAP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너무 힘들면 그 보급이 늦어지니 이를 쉽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방법론과 더불어 툴을 개발하여 업계에 소개하였습니다. 1997년경에는 그 이름을 아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영어의 as soon as possible처럼 보이지만 실은 Accelerated SAP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PC 툴로 문서화하면 컨피규레이션과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툴은 용두사미가 되고 개념만 살아있어서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ERP의 인하우스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ERP의 구축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SAP의 전체적인 구축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